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메르헤 조안느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에 사는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복면가왕과 케이팝 이후 더 많은 것이 당신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란 제목의 네덜란드 방송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와 한류에 대한 것을 네덜란드인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인사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로워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면가왕, 오징어게임, 케이팝,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여기 한국에서 모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안느는 더 많은 이슈를 아는 인사에게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에페와 히에데에서 자란 조엔 듀온요어드, 아시아 국가들의 대사를 지낸 그녀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줄 정보는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범람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동안 K-팝의 인기를 끌었던 것과 넷플릭스 K-드라마 또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시리즈에 대한 관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심 덕분에 다른 한류 문화도 발견되고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K 수출 제품에 대한 다른 이슈는 없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은 국가를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영화 드라마의 내용들이 상당히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창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제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부정적 이슈만으로 국가를 홍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특히 오징어 게임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도 당신을 기분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실제로 현실적입니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사회 불평등에 관한 것이며 이 시리즈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시청되고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한국 요리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에 관한 것을 읽었습니다. 김치는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국민 음식입니다. 우리가 애플파이를 먹을 수 있듯이 모든 가족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와 고추를 넣고 새콤달콤한 음식으로 밥이나 고기에 곁들여 먹습니다. 정말 반찬 중에 아주 중요한 반찬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맛은 어떤가요? 피클을 좋아한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운맛이 너무 강하고 매우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정말 좋고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K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기에서 네덜란드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여기에 큰 연봉을 받는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대사관으로서 우리는 지난주에 모임을 개최했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그가 한국어 과정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곳은 디지털 사회입니다. 네덜란드에는 피자 배달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은 대형 빌딩 건물 같은 곳에선 로봇이 대신 배달합니다. 그 로봇들은 어느 층에 배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로봇을 열고 음식을 꺼낸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피자 배달원은 한국에서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하나요? 글쎄요, 여기 서울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몇몇 카페에서도 로봇이 와서 커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음식 배달 측면에서 건물도 이를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큰 빌딩이 있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거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봇이 이미 서울공항과 박물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언제 또 오실 겁니까? 2월에 우리는 헤이그에서 연례대사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까지 여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4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헤이그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경험은 아주 좋은데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딸이 있어서 외국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3D 기술을 알린 코엑스 3D 전광판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는 그들이 파괴하는 그래픽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다음 물을 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 러너 유형이 영화에서 바로 뽑아낸 것처럼 보이는 점점 더 많은 기술을 보게 되며 우리는 바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백상아리 탱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조를 깨고 공격하기 위해 나가려고 유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굉장하군요. 그 탱크의 상어도 멋질 것입니다. 절름발이 광고 대신 우리 도시가 이와 같은 예술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 나는 이것을 보기 위해 확실히 야외 활동을 더 즐길 것입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공공 LED 빌딩 커버 기술 측면에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디스플레이는 OP에 비해 1980년대 길가 트럭 정류장 스트릿클럽 광고판처럼 보입니다. 도시는 황금기와 호황기의 스냅샷입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는 1900년대 초반의 건축물과 80년대 빌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상하이와 같은 일부 장소는 지난 20년 동안 새로 지어졌으며 현대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파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 슬프다. 여러 화면 효과를 보았지만 이것만큼 실제처럼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주 잘했어. 진짜 물이고 파도를 일으키는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디지털 화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국 최대의 고화질 5개 광고 스크린입니다. 265피트 너비와 66피트 높이로 측정됩니다. 이를 완전히 설치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강남 삼성역 바로 위에 있는 코엑스몰입니다. 뒷배경으로 한 건물은 싸이 강남스타일 영상이 나왔던 세계무역센터입니다. 한국은 엿같은 나라다. 그들의 패션 감각은 내가 서구 국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미적이며 비현실적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매우 활기차고 흥미진진합니다. 세계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국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공공예술 설치물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행복하게 앉아있을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턱에서 약간의 침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미국에는 이런 멋진 일이 없다. 제 아내는 한국인이고 저는 지난 12년 동안 6번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대학원 시절 그곳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그녀는 80년대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난방에 사용했던 연탄 1000장을 구입합니다. 지름 6cm, 높이가 12인치인 원통형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결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네덜란드 언론도 마찬가지이지만 3D 전광판 또한 한국이 만들고 세계에 보급하고 있듯이 이젠 한국이 먼저 하고 세계가 따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에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고 세계가 따라했듯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기존의 외국을 따라하던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아직도 미국, 일본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젠 미국, 일본을 잘못 따라하다간 폭망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개척하는 선도국가의 길이 살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